남도 문화탐방 강좌 제2강입니다. 이번 강좌는 도가적인 삶을 사셨고 완도 보길도에 세연정을 지어서 사셨던 고산 선생님이신데요. 고산 선생님은 시인이셨고 또 문인이셨고 정치인이셨고 또 벼슬은 금부도사 통덕랑까지 하셨습니다. 특히 공제 윤두서 선생님의 증조부이시기도 합니다. 세연정은 전국 3대 별서정원 중 한 곳입니다. 별서정원이란 것은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해서 내 스스로 조성한 정원을 별서정원이라고 합니다. 호를 고산과 해옹으로 두 개를 가지게 되는데요. 해옹은 보길도에 사셨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늙은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산의 사대조인 어처운 윤호정님이 해남 정씨 집안으로 장가들면서 처가에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윤유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8세 때 숙부 윤유기의 양자로 입적하여 해남 윤씨의 대종을 이루게 됩니다. 1612년 진사시험에 합격을 해서 여러 벼슬을 하다가 49세 때 해남으로 내려오게 되죠. 병자호란 때 선단을 꾸려서 가던 중에 병자호란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주도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잠시 보길도에 머무르다고 이렇게 기록에 전하는데요. 그곳에 상륙을 해서 격자봉이 제일 높은 봉인데 그것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 야, 이곳이 내가 이 땅이 나를 기다렸던 곳이구나 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 대표 저서로 오우가가 있고요. 어부사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문학의 대가로 우리가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요. 건축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낙서제, 동천석실, 세연정 이런 건물들을 분석해 볼 때 아주 탁월한 건축가의 자질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또 선단을 꾸릴 정도로 해서 항해 실력이 또 있었고요. 또 전체적인 세연정이나 낙서제, 동천석실을 봤을 때 조경가로서도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를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 풍수가로서도 우리가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자기의 친인척 중에 이의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이제 배웠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어쨌든 풍수가로서도 굉장히 실력을 발휘를 합니다. 효정의 복벌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조대왕이 삼전도에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복벌론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침략을 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속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분함 또 복수 이런 것이 있지만 도광양에서 다시 우리를 다잡고 실력을 쌓자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향에서 노구당과 세연정, 동천석실, 낙서제를 이제 건립하게 됐죠. 1637년 보길도 부영동에 들어와서 약 13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와주신 또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섬에
민간인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살질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많이 사람이 산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도와 노화도에 간척 사업까지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간척 사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앞서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를 축적을 합니다. 남인 세력이었던 윤선도는 예송 논쟁에서 서인에게 굉장히 이제 밀려서 보길도에 사실은 응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남인이라는 사람들은 자, 영남학파가 있는데요. 영남학파는 회제 이현석 선생님을 위시로 해서 태계유항으로 해서 영수로 해서 이렇게 영남학파로 합니다. 또 일명 동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태계 선생님과 갈래에서 나온 게 남명조식 선생님입니다. 거기는 이제 북인이라고 하고요. 또 이쪽 기호학파라고 하는 서인들의 그룹에서는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 명제 윤중 선생님으로 하는 소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색당파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당파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굉장히 우리를 폄하해 놓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붕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붕당이라는 것은 법붕자를 쓰는데요. 이 정치의 어떤 세력화하는 데 있어서 뜻이 맞고 학문의 세계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원이나 향교에서 모여서 이런 정치적인 논리, 학문적인 논리를 하는 것을 이제 붕당이라고 해야 이제 옳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산 선생님은 남인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 선생님께 예송 논쟁에서 이렇게 좀 그때 밀려서 보길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해남윤 씨는 사실상 배설길이 막히게 됩니다. 윤선도 시기의 노구당은 사실은 제실의 기능만 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거기서 살림은 세연정에서 하고 노구당에서는 살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두서 시기에 그때가 이제 1752년 정도 되는데요. 서울집을 정리하고 해남 노구당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살림집으로 본격적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의 특색은 일반적으로 일자나 이자형입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부지방에서도 경북지방의 형태는 미음자형입니다. 이것을 일명 뜰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뜰집의 형태가 현재 노구당의 건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쪽에 구례의 운조루도 경북지방의 집인데요. 미음자형입니다. 다음 강의 때 계속 나올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해남 노구당은 미음자형 형태로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전통 방식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윤두서의 아들 윤덕열의 딸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윤두서는 다산 선생님으로 보면 외정조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해남 윤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당원은 윤선도 고택이라고 하는데 윤선도 고택보다는 윤두서 고택이라고 해야 더 타당하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79세 때가 1665년인데요. 현재 광양 옥령면 추동마을에서 2년 4개월 동안 또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산 유고를 쓰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희양현이었는데요. 그때 광양시하고도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국충정에서
병자호란 때 개인 선단을 꾸려서 전투에 참가하려 했으나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이제 내려와 완도 보길도에 이제 은둔하게 되는 거죠. 노구단과 세현정 동천석씨를 건축으로 조선 최고의 이제 건축가로 일컬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세현정은 전체 부지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복원시에 당초 건물보다 조금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가 조금 좁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강의한 다산초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복원이나 뭐 보수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주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지 안에서 건물의 그 위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 있는 듯 없는 듯 이것이 그 한옥의 어떤 그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항상 전체적인 부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지 거기에 더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너무 적은 건물을 지을 때는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느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 방식이나 방법에서 도가적인 성향을 굉장히 띠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중앙의 정치 세력에서 밀려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 세현정에다가 표현하려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도가적인 풍으로 많이 흘러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일기로 낙서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그래요. 왜 안타까워했냐면 자, 후손들이 이 지역 내가 이 조성해 놓은 이 시설들을 잘 보존해 줄 것인지, 그래서 서자인 윤직민과 한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자, 멀리 보는 게 이제 완도의 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선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세현정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이제 박물관인데요. 고산 선생님의 유물을 보관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물길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합니다. 이곳은 세현정에 물이 들어오는 곳을 지금 제가 찍어 놨는데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당한 물이 많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그 세현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못이 있고요. 약간 물론 가미는 됐습니다. 뒤쪽으로는 천원지방의 원리를 만들어서 인공으로 조성한 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암석, 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암석이라는 것은 그 안에 광물질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한다 그래요. 우리 안에도 인이나 철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광물과의 그 교류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기운을 받는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현정은 상당히 기가 센 곳이라고 보여지죠. 자, 굉장히 힘차 보입니다. 그리고 큰 바위와 작은 바위의 어울림이 굉장히 돋보이죠. 자, 이곳은 세현정을 정면에서 찍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게 정면 3칸에 측면 3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팔짝 지붕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소나무 뒤에 숨겨진
세연정인데요. 앞에 보이는 연지가 후면에 있는 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소나무 뒤에 있는 게 세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지 안에 보시면 방지인데요. 그 안에 석가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도 복례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석가산이 삼신선상 중에 방장산, 영주산, 복례산이 있는데 그 중에 복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꽃이 많이 있어서 연지라고 했습니다. 자, 저 멀리 보이는 그 나무들과의 돌과 나무와 어우러짐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방지에 보시면 저 뒤쪽에 석축이 되어 있는데요. 저 석축이 그 정평쌓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듬돌, 다듬어서 바른층 쌓기로 한 것입니다. 바른층 쌓기로 한 것인데요. 항상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쌓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소나무가 있는데요. 아마 고산 스님이 심으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보는데, 소나무가 뭐 얼른 속성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연정, 소나무, 뒤에 나와 있는 연지와 그 어우러짐이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뒤쪽에 저 뒤쪽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방지가 있고요. 한쪽에 방지로 되어 있는 석가산이 있고 암석인 큰 바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말한 석가산 중에 복례산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좋죠. 나무는 지금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풍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바로 여기가 판석보라고 하는 시작점입니다. 판석보라고 하는 시작점인데요. 이 판석보가 굉장히 그 특이한 보입니다. 일종의 굴뚝 다리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다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물을 맞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서 위에 뚜껑을 이렇게 닫게 됩니다. 뚜껑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안에는 물론 뭐 흙으로 채우기는 했습니다만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뭐 불을 떼서 뭐 데워서 겨울에는 그 위에서 놀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판석보가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시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석보에서 나와서 수구가 되는 곳입니다. 저 뒤쪽에 있는 산을 한번 보시면 저게 문필봉입니다. 음양오행에서 목형의 산인데요. 저게 산이 있으면 문필가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필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뒷산이 아주 뾰족하게 생겨서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는 위에 이제 그 바위 위에서 멀리 찍은 사진이고요. 또 이것도 원경으로 멀리 찍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연정을 보니까 어떤 새색시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천정을 보시면은 저게 가로로 가는 게 보고요, 세로로 가는 게 우리가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참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옥의 진정한 묘미이고 아름다움이고 수장입니다. 자, 이게 대들보가 있고요, 중보가 있고 위에 대공이 있는데요. 그리고 색깔에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명칭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전통적인 말이니까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멀리 또 아름다운
우리 연지를 보겠습니다. 자, 멀리 판석보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옥소대라고 이제 가는 곳인데요. 암자 비슷하게 이제 지어 놓은 곳인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걸 후구라고 하는데요. 십리마다 이런 돌 무더기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돌 무더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후라고 하죠. 자, 멀리 뒷산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측면에서 찍은 것인데요. 앞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찍은 이유는, 자, 각자 위치에서 찍은 그 분위기나 느낌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찍은 이유가 이런 그 느낌을 다시 받아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옆에 나무도 이제 고목이 이제 있어서 새로운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수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바위를 보시면 지금 딱 삼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차 보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해서 여기 연결되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물이 빠져가는 곳도 지금 석축이 상당히 전통 방식으로 쌓여서 아름답습니다. 자, 멀리 산을 한번 보시면요. 자, 목형 사진과 둥그런 금형 사진이 되겠습니다. 금형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앞에 평원이 펼쳐지고요. 뒤에가 저런 아름다운 산이 펼쳐졌습니다. 자, 옆에는 자, 정자 비슷하게 이제 지어져 있는데요. 멀리 금형의 산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곳을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조성되어 있는 주위의 환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찍은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연정을 쭉 이제 둘러보고 제가 도가적인 삶이 있었다든가 고산 선생님이 여기에 와서 어떤 취지로 해서 이걸 조성을 하고 낙서제와 그 다음에 동천석실과 세연정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살았는가를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다만 오늘은 세연정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세연정이 이제 그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어떤 낙서제와 동천석실이 이렇게 하나에 어우러져서 섬 안에서 윤선도의 삶을 도가적인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면왕정이 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 남도 문화탐방 강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